네, 어벤져 전략회의 3월 11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요즘 서학개미라고 그러나요? 아마 이 서학개미들한테는 악몽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3대 증시 지표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발 이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야기가 많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08, 나스닥은 뭐 마이너스 4%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하락을 기록했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꽤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애플, 그다음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 이 페이스북이죠. MS, 아마존 뭐 이런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 하루 동안요. 날라간 돈이 1,000조라고 그래요. 1,000조. 어이구, 우리 예? 1년 예산을 넘네요. 우리 1년 사이 해봐야 660조 되나요? 네. 근데 1,000조가 단 하루 만에 모두가 다 날라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에 지금 도지라고 해서 정부 지금 축소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민주당 지지층 반 트럼프 지지자들 아주 표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불매 운동과 함께 급격히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야, 이게요. 트럼프가 이러다 보니까 요번 2시간 사이에 네. 이 본인이 운영하는 이제 그 SNS 있잖아요. 트루스 소셜이라는 네. 거기에 이 글을 100개를 올렸어요. 아이고, 2시간 1분에 사이. 하나씩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막 빡 떨어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이 저 SNS 글들을 올린 모양이에요. 네.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뭐 하여간 미국을 마가가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인데 네. 저렇게 되면 위대한 미국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 기업들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오너들이 그러네요. 그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플러스 효과를 완전히 지금 상실하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230조가 날아갔다 합니다. 230조. 정말 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기 침체를 시사를 하는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왔다 갔다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뒤집고 또 그 다음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증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참 기세등등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식시장에 추락, 그리고 지금 미국은요 달걀을 거의 먹을 수가 없대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AI가 막 휩쓸면서 어마어마한 닭들이 지금 폐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 이게 달걀이 있어야 빵도 만들고, 특히 미국인들은 달걀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의 가격이 거의 몇 달러씩 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 소비자들도 불만이 뭐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요 타국 정치도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저 캐나다 새로운 총리예요. 카니라고 집권당인 자유당의 대표. 캐나다도 의원 내각제니까 집권당의 대표가 되면 이제 총리인데 이 사람은 의원이 아니에요. 네. 카니라고 하는 사람은 의원이 아닌데 캐나다 중앙은행 그렇죠? 총재를 했고 비영국인으로서는 또 그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네. 완전히 금융통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맞춤형 총리를 선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정치에도 트럼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참 그동안 기세 좋게 가던 트럼프 대통령이 1차적인 장벽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또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살필 사람이 없네요. 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주식 투자한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손해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요즘은 다 요즘 미국 증시를 투자하시니까요.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인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주간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진우가 여기에 이제 편집위원으로 있는데, 명태균과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눴던 글들을
페이스북 글들을 오늘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뭐 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진과 내용들이 아주 여기에 있는데, 자 감독님 하나하나 그 보여주실까요? 어떤 글들이 했는지. 여기 보시면 지금 저기 칼라로 된 사진이 네. 있습니다. 요게 이제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인데, 네.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찍은 거죠? 그러니까 10월 17일이니까요. 국회의원 되기 전 이게 몇 년도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이게 요게 보니까요. 2021년 7월이니까요. 그건 되기 전인가요? 2021년 같아요. 그러니까 예. 2022년에 되니까 음. 되기 전 과정 같습니다. 예. 자, 여기에 뭐 이렇게 둘이 사진 찍었는데, 명태균이가 여사님 너무 사진이 이쁘게 나왔어요 하니까 감사합니다 뭐 등등해서 했고,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요 문자입니다.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정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자들과 면담에서 X파일 질문을 강하고 짧게 잘라서 응대하시고, 본인이 불리하다고 그때마다 대응하면 말꼬리가 잡혀 더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게 이제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올리는 거죠. 그날이 6월 29일이요. 그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그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 사퇴하고 자택에 직거하면서 정치 참여 여부 고심하다가 전에 이제 정치 참여 선언,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을 한 셈이죠. 네.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반사체냐 발광체냐 이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네. 뭐 어떤 이제 그 뭐 야당 그때 민주당 쪽에서도 윤석열은 반사체에 불과하다였고 발광체가 아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그거 갖고 발광체냐 반사체냐 뭐 그 시비가 붙었었죠. 자, 그거 관련해서 명태균이 이런 논리를 제공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발광체냐 반사체냐, 정치인은 모두가 반사체다, 국민이 발광체다, 요런 논리를 제공을 해요. 네. 근데 요거를 윤 대통령 측에서 그대로 이제 논리로 쓰는 거죠. 그대로 써가지고 이틀 후인가 채널A의 단독 보도. 네. 윤석열 전 총장 측근에 의하면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네. 조 내용을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 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이제 입당 문제를 논의하던 그때 상황이 이제 됩니다. 그때 이제 그게 입당과 관련된 기사가 먼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게 뭐 완전 악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단단히 얘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런 이제 글들이 또 진중권 교수하고 또 정운찬 교수하고 비밀 회담을 한다는 것도, 그런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또 김명태균한테 알려주는 그런 글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한테 가면서 뭐 설득할 거다. 하여튼 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고 다음에 이준석 대표한테 대통령 꼭 만들어줄 테니까 이번에 윤 총장님 대통령 만들자고 손잡고 3번이나 약속했다. 뭐 그렇게 또 하는 이야기 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다음 한번 볼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그 부산에 내려가서 그때 이제 그 6월 항쟁, 예. 그 부조물을 보고 이게 부마 항쟁인가? 예. 뭐 그렇게 해서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왜 부마항쟁 기념 뭐 그 어디 그 기념비인가 거기를 갔었어요. 장제훈 의원이 안내해서. 근데 거기 이제 이한열 열사 무슨 그 동상이 있으니까 이게 부마항쟁 때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한열은 1987년 6월 항쟁 때 연세대 앞에서 그 체류탄 맞아갖고 숨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도 구분을 못하느냐, 그때 좀 시비가 붙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미리 어디 장소 가기 전에 미리 좀 잘 숙지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3.15 기념탑 거기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주곤 합니다. 네,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또 이런 좀 여러 가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고성국 박사하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아마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윤 대통령 습관이 이제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떤 논리로 하냐 이제 하니까 이걸 이제 부동시
그러니까 즉 이쪽 양쪽 눈이 어떤 이 도수가 달라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좀 이제 이야기해달라라고 네. 고성국 씨한테 부탁을 했고 네. 고성국 씨가 마치 안과 의사 전문의의 이야기인 것처럼 네. 그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야, 명태균이 졸제은이 안과 네. 의사까지 된.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고성국 씨는 내가 안과 전문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들인데 저 영상은 지금 내려가고 없다고 그럽니다. 내려가고 없다고 그러고 또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해외 순방을 갑니다. 캄보디아 뭐 발리 쪽 가는데 당시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좀 위험하다. 요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갈 때 당시에 공식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즉 해외 순방의 어떤 일정까지도 명태균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그대로 듣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징은 그겁니다. 명태균이 이제 김건희 여사와 먼저 대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뭔가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고 지금 이 글이 뭐 한 수백 개, 200개 넘는다 그래요. 280개요. 네. 이제 그거를 순차적으로 또 공개를 한다고 그럽니다. 음.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참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계의 가장 큰 교회죠.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뭐 신도수가 아마 단일 교회로는 세계에서 거의 뭐 최대일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기독교계 주류의 어떤 수장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지만 잘 듣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무속에 대한 네. 지금 오늘 경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뭐 그 여러 차례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윤 대통령 측에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영훈 목사뿐만 아니라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윤 대통령은 사실 무교 아닙니까? 네네. 예, 무교인데 그 2021년 그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큰 목사님들 있잖아요. 네. 뭐 소강석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 뭐라고 그래요? 그 기도를 해주고 네, 그 맞아요. 윤 대통령이 안수기도도 해주고 네. 찾아가서 앉혀놓고요. 그래서 다 축복을 준 거예요. 네. 그 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류 기독교의 그 도움을 네. 세게 받은 거죠. 세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조언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전혀 이게 맥히지가 않았다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이 무속 저런 거랑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교회가 이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질 대로 심해져 가지고 이제 교회도 막 맨날 이제 뭐 그 복음만 전파할 게 아니라 사회적 치유자 역할도 해야 된다. 이 편가르는 만국병이다. 탄핵, 그 개헌과 탄핵으로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나서 그렇다. 뭐 이 얘기도 했고요. 또 개헌 발동한 거에 대해서 네. 바람직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조금 지금 소년보 목사나 네. 정강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지금 장애 집회. 네. 요거에 대한 조금 비판적 시각들을 비판적 드러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라는 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정신은 극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정광훈, 뭐 세이브 코리아 이게 좀 극단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계 내에서도 꽤 이제 이런 장애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거에 대한 좀 반발 어떤 여론들이 좀 일고 있고 아마 오늘 이영훈 목사가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밝힌 것도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견제용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영훈 목사가 특히 이제 개헌 과정에서 노상원 씨가 그 사실상 이제 뭐 무속인처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지적을 하면서 또 헌재 판결에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 이 네. 메시지도 내놨네요. 그렇죠. 예. 자, 지금 교계와 여야 원로들 중심으로 현재 결정에 대한 지금 이걸 촉구하는 입장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최재감사원장과 그리고 이 서울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 결정을 오는 13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기대가 됐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예전 노무현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11일 그렇게 걸렸었는데 일단 그 기간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렇게 되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물 건너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그 헌재 이야기 좀 여러분들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개헌론 문제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네. 이 개헌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이야기하는 개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문제하고 어제 한 대표가 지금 부산에 방문했는데 네.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며칠 전에 이재명이 부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의 방문이 극과 극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